금요일 방송이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주말 동안에 전두환 방식을 동경하는 온라인 극우들을 그들이 동경하는 방식대로 온라인상에서 탱크로 밀어야 한다는 저의 발언에 대해 불편해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전두환 방식을 찬양하는 극우들에 대한 사과는 결코 아닙니다. 또한 극우를 이대남으로 둔갑시키는 가짜뉴스도 많이 보이던데 그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바로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신중하게 방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선거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이 선거 관련한 이야기가 또 나왔거든요. 네. 관련한 이야기 지금부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카메라에 좀 많이 잡히시더라고요. 네, 장윤성 기자님 오랜만입니다. 박수로 모십니다. 네. 네, 오늘 카메라에 많이 잡히시던데. 그래요? 예. 저희는 몰랐습니다. 몰랐습니까? 네. 제가 끝까지는 제가 못 봤어요. 방송 준비하느라고. 네네네. 혹시 질문 기회를 잡으셨나요? 아니 저는 제 옆에 계신 분이 내일신문 기자가 질문 기회가 있었고 저 앞자리에 있는 기자가 있었고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이제 뉴미디어 풀이 새로 청와대에 생겼어요. 네. 그 가운데 새로 들어온 3프로 TV가 오늘 하던데. 3프로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시민언론 민들레 마지막 질문이 시민언론 민들레의 김성진 기자였는데 언론 관련된 질문을 했는데 대통령께서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였다라고 하면서 또 길게 저는 기자회견 하면서 화장실 먼저 다녀오시라는 안내를 하는 그래요? 네, 오늘 길어진다. 시작 전에. 네, 시작 전에 강유정 그래요? 수석께서 계속 강조했어요. 기자님들 길어질 예정이니까 우선 화장실부터 다녀오셔라. 아니나 다를까 거의 한 3시간 정도 기자회견을 몇 시에 끝났죠? 거의 1시 다 돼서 끝난 거예요. 1시 다 돼서? 10시에 시작했는데. 10시에 시작했는데 아. 앞자리가 매우 힘들었다. 네, 앞자리 왜냐면 왜요? 이게 똑바로 서 있어야 되거든요. 허리를 고치세요. 네, 예, 앞자리가 알겠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다. 네. 예. 제가 뭐 영상도 만들어야 되고 준비도 하고 하느라고 끝까지는 못 봤는데 오늘 굉장히 궁금했던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매불쇼 오랜만에 찾아주셨습니다. 이진숙이가 지금 그렇게 입성해가지고 그러게요. 나도 괴로운데 이분은 얼마나 괴로울까 하는 또 생각이 듭니다. 최민희 의원님 오랜만에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진숙, 어떻게? 김태규 그분들이 사실은 방송 장악에 천병 노릇을 했는데요. 방송을 다 망가뜨렸죠. 네, 그런데 저희는 이제 방송 장악을 저지하는 쪽이었고, 그렇죠. 네. 그래서 국회 과방위에서는 사실 패장들입니다. 두 네. 분 다. 네, 저희는 그 방송 장악을 분쇄했기 때문에. 네. 네, 그런데 또 대구나 그 지역은 또 다른가 봅니다. 네. 그 보수가 그 재보궐선거에 당선된 얼굴 잠깐만 좀 올려줄 수 있을까요? 여기 이진수, 김태규가 여기에. 와, 저 위원장, 부위원장. 근데 저분들 방송 장악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내가 볼 땐 너무 좋은 표현이야. 방송을 진짜 망가뜨렸어 다. 법원에 의해서 다 바로 잡히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네. 방송을 다 망가뜨렸으면 우리가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못했을 텐데 저분들은 다 망가뜨리려고 했는데 못 망가뜨린 겁니다. 예, 그래서 그 12.3 내란 때 방송들이 사실 제대로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보도했기 때문에 저들은 패장이고요. 패장이다. 저는 제일 이상한 거. 아니 저분은 국회 위증으로 고발된 게 언젠데 왜 이렇게 수사도 안 하고 기소도 안 되는 건지 이게 매우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기자회견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또 그 가운데 선거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도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고민을 좀 많이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거에 대한 입장을 내면서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을 했거든요. 네.
총리 후보자와 관련된 이야기도 뒷부분에 또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관련해서 영상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어폰을 좀 착용을 해주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저는 집권했을 때 당과 야당이었을 때 당이 당연히 달라야 된다고 봐요. 야당은 창을 잘 써야 돼요. 잘 찔러야 돼요. 그런데 여당은 그릇이 돼야 됩니다. 포용, 통합, 그런 역할을 잘해야 된다.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저는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조차도 우리 국민이 저에게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다.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해야 된다. 한성숙 총리 후보로 선택하는 과정도 꽤 고민이 적지는 않았는데 결론은 일할 사람으로 그냥 일만 할 사람으로 정치적 요소는 당이 잘 해결해 주겠죠. 네. 당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또 뭐 하실 말씀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굉장히 좀 길었는데 저희가 굉장히 축약을 한 겁니다. 네. 끝난 다음에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저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라는 또 것과 이제 그렇게 또 해석하다 분석으로 해석 투쟁에 그렇게 해석 또 투쟁, 가죠. 분석 사실상 따지고 보면 굉장히 원론적이고 너무 그냥 교과서적인 답이거든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근데 뭐 이제 끝나자마자 나와서 기자들끼리 어느 대목이 가장 인상적이었냐라는 이야기를 나눌 때 대다수의 기자들이 가장 인상적인 대목이 선거 관련된 거였다. 그러니까 초반부터 대통령께서 선거 관련된 얘기 하고 싶은데 이거는 이따가 나중에 맞아요. 나오면 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본인이 내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작심 발언을 해야겠다 생각하시고 온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솔직한 그리고 가장 인간적인 그리고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자기가 진정성 있게 한 대목이어서 그 대목이 다 인상적이었다. 기자들이 이렇게 오늘 굉장히 전방위적인 외교 안보부터 시작해서 경제 민생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답변을 다 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으로 지목하기도 했고요. 네. 지금부터는 제가 보기에 내일 아침 이제 정치면에 해설 박스들이 어떻게 나올까 네. 그게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그렇겠죠. 근데 저는 어찌됐든 이 통합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했으니까 이 해석하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서로 반목하고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강력하게 들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너무 그 분열이 너무 심해서 적대적으로 가는 게 문제지 입장이 다를 수 있고요. 다를 수 있죠. 예, 네. 저는 대통령은 통합론자세요. 네. 예, 그리고 그 대통령 되시기 전에도 대화를 나눌 때 통합해야 된다. 진보는 통합해야 된다. 그래서 소위 그 선거구제라든지 비례대표 건도 그 진보의 통합의 관점에서 해결하셨거든요. 그래서 통합은 대통령의 지론이십니다. 이거 분명히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선거를 흔히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하여 내리 1번 찍어달라가 민주당의 공식 구호예요. 그래서 전부 그렇게 치렀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님의 저 말씀은 그 믿을 수 없다. 이거는 어떻게 서울시에서 지냐.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건 저도 똑같고요. 네, 맞아요. 상실감이 큽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저와 이 정권에게 주는 경고라는 표현. 그러니까 남 탓을 하시거나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우리가 더 열심히 겸손하게 하겠다는 거 딱 거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붙은 한성숙 총리에 대한 거는요. 네네. 일단 저는 1기에서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김민석 총리를 기용한 것. 그거 적절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2기에 들어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려는 AI 3강의 구체적인 달성을 목표로 띄어야 돼요. 예, 그러면 그 분야 전문가이면서 실무를 정말 꼼꼼하게 챙길 그런 총리를 택하셨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언론은 어떤 식으로 지금 막 분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거 욕하면 텐데 막 이런저런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누구를 비판하는 거다, 이런 네, 식의 그렇죠.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 이거는 거군요. 이렇게 얘기한 거는 어느 지역구를 의미하는 거다. 그리고 또 앞소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건 또 누구를 지목한 누구를 거다. 지목한 이제 이렇게 거다. 언론은 분석을 하고 있지만 네. 앞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도 대통령께서
제가 비교적 앞자리에 앉아 있어서 네. 대통령 눈빛을 좀 비교적 상세히 살필 수 있었는데요. 이 대목 말씀하실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아무리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려고 해도 표정이 중립적으로 안 되더라. 이제 대단히 솔직하게 본인의 이제 심경을 토로하신 거죠.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쌍둥이도 다 다른데 어떻게 또 다 똑같이 할 수 있냐. 그러니까 포용 그리고 통합. 그러니까 좀 포용과 통합 모두가 이기는 선거. 이재명 정부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 모두의 창업, 그 다음에 이제 모두를 위한 대통령 이런 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아직 비상계엄과 내란을 전체 다 극복했다, 완전히 극복했다 할 수 없는 이 단계에서 앞으로 어떻게 더 나아갈 것이냐. 그 속에서는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이래서 안 돼. 다 찻대고 포대고 나면 너무 소수만 남게 된다. 이건 결코 강한 게 아니다. 그리고 네. 본인이 당대표 시절에 정말 하려고 했던 것은 강한 민주당, 그리고 유능한 민주당, 그리고 이기는 민주당 이걸 세 가지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다라는 이제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은 내 탓이오. 이렇게 그래서 좀 더 겸허하고 겸손한 자세로 앞으로 일을 하겠다. 다만 중요한 것은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지는 않는다라는 네.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그 개혁의 기조 그대로 이어간다라는 것이고, 다만 지금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소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좀 정리정돈해서 우리가 정말 가야 할 목표 있잖아요. 아직 이루지 못한. 달성하지 못한 그 목표를 향해서 모두가 힘을 합쳐서 좀 가자. 이런 걸 좀 강하게 강조한 발언 아닌가 이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저는 요 대목에서 한 가지 덧붙일 게 있는데 대통령께서 여당과 야당이 달라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저는 이게 이해찬 대표님의 지론이시기도 했는데요. 저는 여당의 당대표는 관리형 대표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저의 지론입니다. 왜냐하면 여당은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싸우는 정당이 아니에요. 네. 정권을 탈환하는 게 아니라 수성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정당이거든요. 그런데 당대표가 예를 들면 모든 당대표들이 다 예를 들면 대권 지향이라고 생각하면 당대표 선거가 대권의 전초전이 되잖아요. 그리고 당이 마치 대권의 전초 기지처럼 되잖아요. 요거는 야당이고 여당은 조금 안정적인 당 운영을 해야 된다. 저 대통령님의 문제의식이나 이해찬 대표님이 늘 강조하셨어요. 여당의 당대표는 관리하는 사람이지 예를 들면 다른 것에 더 많이 도전하고 이러면 당이 안정감이 떨어진다. 이 부분은 저는 대통령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네. 당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무슨 3년 차, 4년 차가 아니라 딱 1년 된 정부고 앞으로 이제 4년을 그렇죠. 해야 되거든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 2년간은 선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8년 총선을 앞두고 잘 다지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더 큰 민주당 그리고 더 큰 민주진보, 그러니까 뭐 누구나 뭐 생활적으로는 좀 보수적이지만 뭐 가치지향적으로는 진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다르고 틀리고 이런 거를 구분하지 말고 네. 요만한 거라도 같은 뜻이 있다면 합쳐서 다 같이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주의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함께 갔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가 상당히 많이 실려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 이제 선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전당대회 선거가 사실은 네. 아까 보도 나오기로는 8월 17일 네, 전당대회로 정해졌습니다. 아, 정해졌어요? 네. 네, 오. 8월 17일. 네. 근데 저게 되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이현주 최고가 사퇴했잖아요. 네. 책임론 얘기하면서. 네. 그런데 8월 17일 날 전대가 결정되잖아요. 네. 그리고 전대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현재의 당 지도부는 해산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원내대표가 최소한의 당을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저렇게 빠른 당대표 경선 날짜의 확정은 이런 당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것으로 빠르게 빨리 결정한 겁니다. 예, 보통 제가 그동안의 당을 봐왔을 때 소위 수석 최고위원이 당대표를 흔드는 방식이 2012년에 우리가 식구들 대선 치를 때 문재인 대통령 그때 이해찬 대표께서 당 대표였고 그다음에 김한길 최고위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 최고위원들이 그만둬서 지도부가 해산된 상태에서 당 선거를 치렀거든요. 예, 그게 이를테면 그 2위 최고위원이 그만두면서 당이 막 혼란에 휩싸이는데 네. 그 아주 적절하게 빨리 대표 경선일을 저렇게 결정한 것은 잘한 결정입니다. 네.
8월 17일까지 어디 여행 떠나고 싶어요. 네. 이런 저희의 마음도 당에서 조금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네. 최욱 씨가 그러면 정말 실망할 분들이 많은 게요. 제가 이번에 남양주 우리 지역 정말 구석구석 돌았거든요. 네. 저희가 막 중간에 약간 출렁여서 그런데 가는 곳마다 매불쇼 보는 맛에 산다 그러던데 맞아요. 비우시면 안 되죠. 여행 가지 않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경기도 선거에서 우리 의원님이 굉장히 또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결과는 좋았어요. 경기도는. 제가 총무본부장 네. 맡아서 이제 추미애 도지사 당선을 네. 위해서 뛰었는데요. 제가 결과는 좋았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 숫자로는 이겼는데 이번에 선거에서 네. 그런데 내용상으로 서울을 탈환하지 못하다 보니 허탈하고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 예. 그러나 이게 절반의 실패, 절반의 승리, 요렇게는 표현할 수 있겠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근데 그 숫자는 적은데 절반의 실패니까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어요. 그런데 네. 저희가 TBS를 위하여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고 TBS 구성원들이 실망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자료를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경기도 잠깐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자료가요? 순서대로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요 첫 번째 지표는요. 서울시장 후보 득표율과 비례 득표율입니다. 그래서 요게 시사하는 바는 오세훈이나 그다음에 우리 정원호 후보나 다 각 당에서 경쟁력은 있는 후보라는 취지예요. 저게 당의 네. 비례대표 득표율보다 6%씩 많잖아요. 네네네. 본인 득표율이. 네. 그래서 얼마든지 늘픈 수가 있는 후보였다. 예, 요거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서울시 기초단체장 그거 보시면 거기에서 기초단체장이 25명인데 네. 민주당 17, 국힘 8이잖아요. 근데 그 밑에 광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에 거는 저 구청장을 네, 얘기하나 구청장이고 광역의원이 총 118명 중에 민주당 80, 비례까지 합친 국힘이 38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민주당이 3분의 2 정도의 광역의원, 서울시 의회 의원을 가지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오세훈 맘대로 예산 못한다? 편성권을 의회가 가지고 있거든요. 최종 의결을.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오세훈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TBS에 대해서도 의회와 협력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그 TBS 노조위원장 글을 읽었는데요. 좌절하고 계시지 말고 의회를 민주당이 다수를 장악했기 때문에 빨리 민주당에 이제 뽑히는 원내대표랑 얘기하셔서 길을 찾으시라. 네, 이 말씀을 그러니까 절망 속에 희망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서울시에서 지다 보니까 서울은 안 돼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보여드린 요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요걸 보시면 그게 아니다. 1% 정도로 진 건데 이 정도는 캠페인이라든가 선대본부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캐치프레이즈, 이재명 마케팅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극복 가능하다. 절실하면 된다. 네, 절실한 좌절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걸 맞죠? 수치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완전히 모범 답안을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이번엔 뭐예요? 추미애 후보를 보시면 추미애. 네, 요 첫 번째는 추미애 후보도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그 소위 비례 득표율보다 6%가 많습니다. 그러네요. 네. 인물 경쟁력 있었고요. 근데 그 밑에 양양자 씨 보면은 네. 없잖아요. 차이가. 이거는 후보 경쟁력이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예. 이런 취지고요. 근데 그 다음 거. 요 경기도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당선자도 경기도가 이제 19명이 됐어요. 사실은 저희는 한 20명 이상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왔고요. 광역의원 보십시오. 와. 이게 소선거구제거든요. 네. 그런데 167명 중에 민주당이 144명입니다. 와. 절대 다수 차지했다. 근데 그 밑에 기초 보면 265대 204죠. 이거는 선거구제를 바꿔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2인 선거구가 많다는 거예요. 무조건 국힘과 민주당은 무조건 되는 선거구가 다수다. 네, 그래서 광역의원을 보면 압도적으로 이긴 것이다. 내용상으로 경기도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상한 데가 있죠. 이길 것 같은데 진 곳.
안산. 예, 그래서 안산시장. 네, 그래서 아, 이곳은 제가 안산시장. 가지고 온 것이 내부에서 좀 분석을 해서 우리에게 이유를 알려주시라는 취지입니다. 안산시장 국민의힘으로 넘어갔어. 우리도 네. 그거 한번 다뤘잖아. 맞아요. 근데 근데 넘어갔어. 그거를 프로테이지를 보여드리면 안산의 추미애 후보 득표율이 57.16입니다. 와. 그런데 천영미 시장 후보는 49.55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 여기도 1% 남짓으로 졌어요. 49.55니까. 차이가 많이 나. 그런데 추미애 후보의 득표율과 천영미 후보의 득표율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 이거는 뭔가 선거 전략이라든가 그 경선 이후의 후유증 관리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돼서 요거는 정말 안산시장 캠프가 분석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네. 자료 제공해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용인 여기도 용인. 관심 지역이죠. 아, 이거 이름이 아주 친근한 이름이네. 근데 떨어졌어, 이번에. 거기도 보시면 추미애 후보가 51.75%로 이기셨는데 현근택 후보가 47.76%. 아. 그런데 이것도 큰 차이가 아니잖아요. 떨어지게. 네네. 이런 경우도 사실은 뭔가 막판 캠페인에서 막판 선거 전략을 검토해 봐야 돼. 왜냐하면 이 지역은 그 무슨 거대 담론 이제 뭐 반도체나 여긴 부동산이야 이러면서 정말 우리층 결집이 약하지 않았나. 요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추미애 후보가 이겼는데 그것도 근소하게 진 곳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볼 게 많다. 선거 막판에 상대방을 불러내려고 하는 거는 정말 그건 아니고요. 우리 편을 결집시켜야 되거든요. 네. 이게 또 궁금하신 게 다음이 의왕인가요? 아니면 어디죠? 의왕시네요. 네, 의왕도 추미애 후보는 52.49, 정순욱 후보는 46.67입니다. 차이가 많이 차이 나죠. 많이 나네. 그래서 이것도 살펴보셔야 된다. 네. 그다음에 성남. 아, 이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충격받았을 것 같아. 그죠? 왜냐하면 저기만은 이길 줄 알았습니다. 네, 저도. 워낙 또 인지도도 높고 그러니까요. 청와대에서 나왔던 분이라서. 네. 네. 그런데 여기도 역시 추미애 후보가 53.06 그리고 중원 수정 다 있잖아요. 그런데 분당이 역시 보수적이라서 추미애 후보랑 김병욱 후보가 비슷하잖아요. 그거는 비슷한 것 네, 네. 같은데. 어디에서 차이가 났습니까? 성남시 중원구 수정구 즉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데서 많이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김병욱 후보가 추미애 후보보다 6% 뭐 4% 이렇게 못 얻었잖아요. 결집하지 못한 것 같네. 그래서 결국 우리 쪽의 결집이 그러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층의 가슴을 좀 뜨겁게 할 필요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선거는 일단 그 후보가 미쳐야 되고요. 후보 캠프가 안정돼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 실어주는 선거였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하고 정책도 함께하겠다는 곳은 이거 다 극복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것도 살펴봐야 돼서 제가 이거 다 분석한 이유는요. 안산은 좀 예외적이지만 나머지 지역은 마치 부동산 때문에 안 됐어. 반도체 때문에 안 됐어. 그럴 건 아니다. 네. 분석이 좀 더 필요하다는 측면이고요. 부동산 반도체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경제 코너에서 다룹니다. 네. 네, 영향을 주지만 선거에서 막판 1, 2%로 결정이 날 때는 그거보다는 후보가 절실하고 캠프가 절실하고 캠페인이 적절할 때는 극복된다. 그래서 네. 만약에 부동산 때문이라면 몇 개 지역은 영원히 선거에서 못 이기게요. 그거 대통령이 오늘 얘기했어요. 네, 네. 부동산은 그거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그렇습니다. 네, 관련해서 저희가 또 그거는 그다음에 경제 또 코너에서. 하나 지금 세대 투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저희 내부 캠프 자료라 다 공개는 못하지만 추미애 후보의 경우는 30대 남성, 20대 남성 다 네. 이겼습니다. 아, 경기도는 다르더라고. 네. 그러니까 출구조사를 근거로 했을 때 그게 뭐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서울하고 확실히 달랐어요. 본 네. 게임이에요. 이거 본 게임 출구조사고 사전 투표를 여론조사해서 이렇게 환산한 걸로 보면 다 이겼습니다.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수치로. 그래서 네. 무조건 2030이 보수화됐다, 극우화됐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렇지. FGI를 통해서 대면 조사를 통해서 좀 세심하게 이유를 각 시도별로 좀 민주당이 팩트를 기초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이 자료들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황희두 이사와 함께 네. 또 굉장히 어려운 이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참 어려운 이슈 다루다가 그렇게 또 시끄러워졌는데요. 오늘도 또 할 건 해야 되니까 네. 황희두 이사님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황희도 지사님 네. 박수로 모십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황희도입니다. 괜히 저 때문에 더 많이 욕 먹거나 그러진 않으셨는지 걱정되더라고요. 아유, 전혀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네. 그냥 보면서 저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앞에 이제 쭉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더 얘기를 붙일 건 없지만 하나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그 맨 뒤에 그 제가 17번 사진 하나만 보여드리면 16번. 16번. 예. 이게 이번에 보면은 이제 그 이준석 의원이랑 fem코 사이트에서 이 문제를 계속 이제 띄우더라고요. 실제로 이준석 의원도 저격을 했죠. 네. 나를 예. 네. 또 뭐 했더라고. 민주화 운동 얘기하고 막. KBS는 또 그거를 가장 네. 중요한 뉴스로 다루더라고요. 예. 그리고 참고로 이준석 의원과 네. 굉장히 친한 기자가 또 처음에 이걸 많이 그 보도를 하면서 확산시켰는데 다시 그 화면을 보여드리면 이런 문제는 왜 공론화를 저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난 겁니다. 호남 지지율 높이겠다면서 특수부대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딱 뭘 떠올립니까? 이 정신 나간 소리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제가 당시에도 얘기를 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 근데 언론에서 보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그 뉴스원인가 여기서만 보도하고 처음 보네요, 진짜. 얘기가 그냥 묻혔어요. 이거는 사실 좀 심각하네. 이 이걸 워딩이. 지금 막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을 텐데 이것도 좀 기사화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심각하네 실제로. 그리고 참고로 fem코에서도 어제 이준석 의원이 주말 동안 이제 홀대 당하고 나서 스탠스가 좀 달라졌는데 그 전에는요 BY 재평가하자고. BY가 이승만 그 노래 그 앞에 연설 내용 노래 맨 앞에 깔았던 거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심지어 스타벅스도 지금 막 재평가하자는 얘기까지 수십만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이걸 진짜 진심으로 민주화 운동과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으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 또한 그냥 놀이 삼아서 얘기하는 건지 당시에 저것도 그냥 비유라고 그냥 넘어갔었거든요. 네. 오히려 문제 제기하는 사람을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 얘기만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뭐 할 얘기는 사실 좀 없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나 그냥 깔끔하게 사과하는 것으로 제 마음을 정리를 했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네. 자, 일단 지금 굉장히 그 워낙 이제 뜨거운 이슈이기 때문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네. 오늘 준비한 내용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 선관위의 문제는 진짜 심각합니다. 네. 예, 선거 용지가 부족했다. 이건 뭐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해결 과정, 그 대응 과정도 너무 어설펐고, 심지어 그 송파구청에서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거절하고, 심각해도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20, 30대가 주축이 된 시민들이 송파 개표소에서 계속해서 지금 시위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예, 재선거. 예, 재선거를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네. 부정선거 음모론 그리고 극우들과는 네. 완벽히 이제 또 선을 긋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 아주 현명한 대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그 시위 현장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뭉클하더라고요. 네. 네. 관련해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주말에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한국에서 여러 시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대통령님께서 이미 언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대통령님께서 추가로 대책을 강구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사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투표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했다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 충격일 거예요. 사실은 이게 부정선거론하고 좀 뒤섞여 있긴 한데 좀 달라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것을 계속 끊임없는 선동과 세뇌를 통해서 뭔가 세력화의 수단으로 삼는 거하고 어떻게 투표를 못할 수가 있어? 우리 대한민국에서? 라는 문제 제기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은 약간 뒤섞여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로 청년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을 보면서 나도 참 민감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주권 감수성 부족?
이런 게 아니었나 싶은 반성이 저도 들더라고요. 여표와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원칙에 관한 문제다. 사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에요. 행정부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해요. 어떻게 운영하는지 뭘 해도 우리는 아무런 감사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말도 하면 안 돼요. 일체 관여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니 이게 혹시 범죄 혐의가 있는 거 아닐까 해서 제가 그럼 최소한 진상은 밝혀봐야 되겠다. 일부러 그랬나? 또는 뭔가 근본적 구조적 문제가 있나? 근데 알아야 될 거 아니고 알 길이 없으니까 감사도 안 되지요. 우리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물어보지도 못해요. 물어보면 안 돼.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빨리 하자. 정부 주요 요인들이 좀 모여서 헌법상 시스템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는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 헌재 얘기를 해보자고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부정선거 음모론과는 전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정확하게 또 짚고 넘어가야 되고 사실은 이번 이 일로 대통령을 공격하는 건 사실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는 않은 문제인데 그런 시도를 하려는 움직임들도 굉장히 많죠.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분들이 그냥 그 거리로 나서셨는데 참정권 수호 목적으로. 네. 근데 이제 오히려 아까 뭐 잠깐 보이기도 했지만 전한길, 그러니까. 단연명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예.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특히 저는 진짜 심각하다 본 게 경찰을 둘러싸가지고 대놓고 막 신상 털고 막 조리돌림하고 박제하고 난리거든요. 네. 근데 그 당사자들이 좀 젊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비판하면 또 뭐 일각에서 2030을 싸잡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 청년들이 그렇게 한 게 맞고요. 그건 명확한 범죄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경찰의 아내분까지 공격을 하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그 아내분이 이 고소 한 100일 정도 하겠다. 선처 없다. 라고 하니까 또 사과하는 척 문자를 보내는데 이건 명확하게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네. 그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참정권에 대한 주장을 하시는 굉장히 너무나도 멋진 시민분들이 존재합니다.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요걸 활용하려고 맞아요. 하는 세력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요거는 맞아요. 정확하게 좀 우리가 갈라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근데 제가 요새 그 연예인분들 네. 그 온라인 상에서 너무 그 입틀막 당하고 아주 괴롭힘 당하고 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특히 그 아이유 씨 예. 그리고 이승환 씨 예. 이런 분들 참 그거를 보는 연예인들은 앞으로 윤석열 같은 자가 나오더라도 어떻게 목소리를 내겠습니까? 맞습니다. 나 이게 참 정말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 주신 게 네. 보통 이제 연예인 얘기라면 그래도 뭐 팬덤이 많으니까 괜찮지 않아? 뭐 힘냈으면 좋겠다. 이러고 끝나는데 오늘 이제 쭉 준비한 자료들은 이들의 공격 기법 이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정치인의 사례로 얘기를 하면은 뭐 또 핑계 댄다.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지금 연예인들 향해서 그럼 어떤 방식으로 공격들이 이어지고 있는가? 네. 이게 정치랑 대입해서 이걸 보시면 조금 더 풍부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저희를 그러면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예, 이게 첫 번째 사진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 가수 이승환 형님이 네. 이번에 윤서인을 고소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사이버크래프트와 같이 제가 이제 준비 중인 조직인데 여기랑 지속적으로 이것저것 하기로 한 게 있어서 제가 일단 제보부터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REPORT하고 cybercraft.kr 윤서인과 관련한 제보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삭제한 것도 너무 많고 별도로 저희가 아카이빙 해두는 것도 있는데 네. 어쨌든 이제 집단 지성의 힘을 모으자는 거고요. 그 다음- 이승환 씨가 이제 피해를 받았는데 예. 이제 이런 거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동에 옮기는데 예. 그때 우리 황희두 씨를 후원하는 방식을 또 선택한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두 분은 원래 알던 사이예요? 이번에 이제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와. 이게 원래 그런 활동을 좀 보신 것 같아요. 어. 네, 그리고 예전에 또 그리고 저한테 또 후원을 또 하셨었더라고요. 전 설마 했었는데. 이승환은 진짜 용기 있고 예, 그리고 정말 멋있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들의 타깃이 되는 거죠. 맞아. 이따 또 아이유 씨 사례도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김규리님도 엄청나게 공격을 당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아예 만나가지고 정리해서 한번 방송에서 공론화하려고 하는데 네. 지금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 보면 네. 윤서인이 사과했다는 식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만 보면 윤서인이 사과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아니요? 사과를 빙자해서 하나하나 그 멘트를 똑같이 다시 반복시키면서 조롱을 하는 거죠. 제가 A라고 말해서 죄송합니다. B라고 말해서 하면서 또 조롱하는 거예요. 오른쪽 보시면 페이스북에도 그 패거리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윤서인 천재다.
명목과 실질 다 챙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과한 거 아닙니다. 와. 이것까지 당연히 누적으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 보고요. 이런 거는 또 천재 대우 받고 내가 그 미러링한 거는 그렇죠. 나는 말을 아낄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KBS 보도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이슈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게 세 번째 사진으로 넘어가 보면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뭐냐면 야, 니네도 뭐 김건희나 뭐 윤석열이나 다른 사람들 풍자하잖아. 풍자 해악을 니네들이 할 때는 뭐 자유라 그러고 우리들이 하는 거는 뭐 혐오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이런 조롱은요. 혐오 사자 명예훼손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위적인 그리고 집단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이걸 국가 공권력이 개입해가지고 놀이문화로 만들었는데 민주 진영에서 역대 이런 일들이 있는지 단 한 사례라도 얘기를 보라고 하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풍자 당연히 할 수 있죠. 네. 당연히 놀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국가가 개입을 해서 이런 거를 해왔기 때문에 그건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또 오른쪽에 잠깐 사진이 뭐였냐면 남자답게 한번 토론을 해보자.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장난질 치는 거죠. 나의 입을 닫게 만들어라. 네가 논리적으로 대화를 하면 내가 입을 다물겠다. 이게 전형적으로 딱 전환길 이준석 때의 모습입니다. 괜히 이제 그 공론장을 오염시키는 거라고 보고요. 일종의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또 튀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이제 잘 볼 필요가 있고 다음 좀 중요한 내용은 또 뭐냐면 같이 어울리면서 부엉이 바위 타령하던 그 일베가 이번에 서울시 의원이 됐습니다. 됐어? 됐어요. 당선됐습니다. 또 이렇게 제도권으로 야금야금 오는 거예요. 참고로 가운데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경원 의원실에도 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실 행정관도 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또 제도권으로 이렇게 왔다. 당선이 됐어요? 예. 이런 또 뭐 이진숙도 그렇고 이제 국회로 온 사람들이 또 얼마나 이런 입법 내용들을 회방을 놓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지금 굉장히 보이지 않는 데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고요. 지금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린 IUC를 향한 공격을 단순히 IUC 개인의 사례로 보지 말고 이런 공격들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정치는 물론이고 사회에 어떻게 퍼지는가 이걸 좀 그 맥락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5번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설계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물량 공세가 퍼지는가 이걸 자세히 봐야 되는 게 사전투표 한 사람들을 좌파라고 조롱했었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안 했다고 욕을 합니다. 인증 안 한 거는 최근에 이제 또 드라마 뭐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몸을 사리는 거 아니냐라고 또 저렇게 욕을 합니다. 하든 안 하든 이미 욕을 그냥 먹을. 욕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야기가 설계가 된다는 게 중요한 건데 다음 사진 넘어가면 IUC가 이번에 그 법적 대응 늘 해왔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절대 권력이냐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악플러가 너무 심해서 징역형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야 아이유가 진짜 엄청난 권력자인가 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징역형 안 나오는데 아이유만 이렇게 나오는 거 봐봐. 이런 식으로 이야기 설계를 하고 오른쪽 사진 보시면 항상 악플이 많이 달린다. 욕먹을 짓을 해놓고 그걸로 욕한 사람을 갑자기 나쁜 사람 만들면 말이 되냐. 정치인들이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얘기들입니다. 니네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비판하는데 왜 우리 탓을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니 아이유가 잘못한 게 없어. 아이유는 그 선결제한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그 반헌법 세력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했던 거잖아. 맞습니다. 참고로 요 계정 지금 보여드렸던 계정이요. 지금 이번에 뭐 6.3 잠실 민주화 운동이라고 그러고 뭐 BY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참고로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 보면 이 팬들이 조직적으로 괴롭힌다 그러고 협박성 행위를 한다 그러면서 이런 키워드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중잣대, 신격화하지 마라, 성역화하지 마라. 이거 저희가 많이 봤던 거죠. 독립운동가 그 사자명예훼손 하지 말라 그러면 야 성역화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 성역화 하지도 않았는데 일단 그런 얘기 깔고 가는 거. 똑같은 기법들이 지금 연결이 되고 있고요. 다음 사진도 보여드리면 이 기부를 하는 게 굉장히 좀 그 많은 분들한테 박수를 받았잖아요. 네. 기부를 하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다. 이거는 사고를 치고 팬심을 돈으로 사는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깝니다.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앞으로 기부를 할 때마다 누군가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쟤 또 뭐 사고 쳤구나. 또 돈으로 저거 덮으려고 하는구나. 오히려 건전한 기부 문화 자체를 이렇게 이야기로 묻어버리는 겁니다. 프레임을 전환시키는 기법인 거죠. 그리고 또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IUC나 뭐 유재석 씨의 미담이 좀 많잖아요. 네. 주변인들도 다 되게 좋아하고. 네. 그러니까 이걸 또 어떻게 틀어버리냐면 야 이건 영악해서 그런 거야. 화교라서 그래. 대한민국을 이렇게 잠식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주변인들한테 미션을 받고 온 거니까 잘하는 거야.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정치권에서도 개인의 도덕성만 강조하는 게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가 이걸 연결지어서 생각하자는 겁니다. 네. 개인이 착한 사람인 거예요 한마디로. 착한 사람인데 오히려 이걸 틀어가지고 이야기를 설계하니까 누군가가 봤을 때는 뭔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상상력을 자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언어로서 설득을 하냐고. 맞습니다. 이 언어로서 설득을 할 수가 없어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네. 이걸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심지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어지냐면 손흥민 선수랑 페이커 선수도 욕하고 있어요. 화면 왜? 보시다시피 화교래요. 학교에 또. 여기도 화교가 됐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신격화, 성역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함정인 게 성역화하지 마라 그러면 일단 한 발 이렇게 빼게 됩니다. 누구나. 맞아. 성역화는 안 되지. 하는 순간 이들이 빈틈을 만들고 파고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 패턴을 좀 이해해달라는 거고요. 맞습니다. 왜 이렇게 또 욕을 하냐면 내란 국면 때요. 페이커 선수가 게임하면서 네. 게임 안에서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투표로 해야지. 민주적 투표로 뭐 하자. 게임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국가, 이 사회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얘기한 거 아니냐. 그럼 너 페이커 그때는 내란 때 국민들의 투표, 리더십 얘기를 하더니 왜 이번에 잠실에 대해서는 입 닫아? 너도 역시나.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사진 찍었던 거 있죠. 그거 막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좀 많이 힘들다. 천하의 나쁜 사람이 돼 있어요 진짜 갑자기. 너무 힘들다. 네. 그리고 더 황당한 거는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이번에 그 사회 연대 임금 얘기가 좀 나왔잖아요. 뭐 초과세수 얘기도 나오고 네. 잠깐 그 얘기 나왔는데 바로 이걸 또 어떻게 이야기로 엮냐면 야 그러면 국민 MC, 국민 가수 유재석 아이유도 국민의 뭐 땡땡땡이니까 이거 공공재잖아. 이들의 재산을 분배해야지. 이렇게 가요. 말도 안 되죠. 세금 내잖아. 순간 참았네요. 세금 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언어로 설득해?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안 한다면서 윤석열 탄핵 때 앞장섰던 연예인들 보고 내로남불, 뭐 위선, 선택적 정의 이 키워드를 다 갖다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정치랑 대입해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진짜 심각한 건데요. 동료들이 떠난 게 아이유 때문이라는 또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무슨 동료? 그 아이유 씨의 주변인들 중에 약간 악플에 의해서 좀 그 세상을 떠난 그 연예인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 연예인들도 아이유 때문이다. 라는 음모론이 이거는. 이런 걸 누가 믿겠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인스타나 스레드에 엄청나게 많이 지금 좋아요도 달리고 계속 확산, 쇼츠로 2차, 3차 계속 재가공되고 있고요. FX 멤버들도 설리 씨 빼고 다 화교였다는 식으로까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정치, 그러니까 연예계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선 뭔가 근데 있는 거 아니야? 물량 공세를 지금 앞서 보여드렸듯이 쫙쫙쫙 나열하니까 다 방어하면 네 아이유 팬이니까 그러지. 뭔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진짜 그렇게 돼. 네, 이게 정치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하나 다 실드 치면 너가 아이유 강성 팬덤이니까 그래 라고 하면 움츠러들잖아요. 이걸 그래서 제가 정치랑 연결지어서 보자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심각하다. 이거 어떡할 거야? 이것도 제가 진짜 분량만 치면 1시간 넘게 이것만 떠들 수 있어요. 아마 아이유 씨는 지금 정말 그야말로 그 지옥을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진짜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게 재밌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야, 완전 그러니까 재미로 소비는 시키고 이런 사람들 다시 말해 헌법을 수호하는 연예인들 다시는 이런 소신 발언 못하게 입을 틀어막고. 그러니까 아이유의 입만 막는 게 아니라니까. 앞으로도 다 막는 거야. 말을 못해 이제. 맞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게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분인데도 지금 인스타 가면 처참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만한 팬덤이 없는 연예인 없는 사람은 그냥 박살 나는 거야. 아예 말을 못하죠. 근데 거기에 또 언론까지 요게 또 부안해동하는 거야. 맞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언론이 관심을 가져야지. 맞습니다. 나 박살 났잖아. 팬덤이 없으니까 더 박살. 팬덤이 워낙 없더라고. 네. 이게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면 또 어떤 우리 착각들이 있냐면 정치랑 무관하게 뭔 메시지 내자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게 불가능한 이유가 이런 방식으로 정치랑 연결이 최종적으로 됩니다. 여자 이재명이라고 불러요. 아이유 씨를.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뭐 좌파라 그러고 주변인들이 세상 떠났다 그러고 어딘가에 영혼을 팔았다 그러고 결국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나는 정치랑 무관해라고 침묵을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아주 조직적이고 특히 정치 세력들이 극단적으로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거죠. 내 개인이 정치랑 이렇게 연결돼 있냐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누구든 대한민국 누구든 정치랑 엮어서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장사의 신 은현장님도 매부쇼 나와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정치 유튜버처럼 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15번 사진을 보여드리면 그 이승환 형님께서 이제 윤서인 움직임을 주시한다. 이게 단순히 윤서인 한 명 잡자고 지금 이렇게 나서진 게 아닙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혐오 세력들이 막 일베들도 득세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처받은 분들, 사이버 레카 피해자
이런 분들을 이제 사이버크래프트를 통해서 연대 대응하겠다. 그래서 후원 계좌 문의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단법인 가기 전에 일단 임의로 요 사이버크래프트 후원 계좌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관심 가지시는 분들 네. 좀 이렇게 계속 연대 에너지를 넓혀갔으면 좋겠고 오늘 이제 소장을 접수했다고 하더라고요. 5천만 원. 이승환 형님께서. 예, 그래서 이건 앞으로 계속 연대 전선을 넓혀갈 예정이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역할들은요. 2030 청년들을 대변한다고 저는 이렇게 활동 시작한 게 아니고 네. 게임으로 비유하면 상대는 쇼미더머니, 그러니까 치트키, 돈 치트키가 있고 맵을 다 밝혀놓은 상태로 지금 게임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스타크래프트로 보면. 예. 네. 그래서 상대는 맵팩을 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맵을 밝히는 역할을 지금 하는 겁니다. 어디서 어떤 공격들이 이어지는지를 알아야 네. 우리가 거기에 맞는 대응 전략을 짜잖아요. 네. 그런 역할들 해가면서 이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지 전쟁이다. 이게 실제로 해외에서도 전쟁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힘은 좀 미약하지만 아이유 씨 예,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누구 위로할 건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그 황희도 씨가 큰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네, 네. 진짜 그 안에서 엄청나게 또 많은 상처도 받을 텐데 네. 항상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노무현재단 이야기만 간단히 드리면 네, 지금 저도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은데 노무현재단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낸다고 해서 제가 지금 당분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이제 막 진짜 무슨 노무현재단이 일부러 이런 걸 방치한 것처럼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 뭐라고요? 제가 그 노무현재단에서 네. 일부러 이 노무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한 걸 방치한 것처럼 지금 얘기가 돌고 있어요. 아까 저런 이야기 방식으로.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노무현재단 차원에서 입장을 내신다고 해서 제가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게 좀 정리가 되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이거를 방치한다고 지금 비판하는 사람은 어찌 됐든 간에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 쪽일 텐데 그런 공격들이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아니 예전에 한다고 해놓고 여태 안 예. 하고 있었다. 뭐 했냐 예. 그동안. 네. 근데 관련해 가지고 오늘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 테니까 예. 말을 아끼신다는 거군요. 저 개인적으로 일단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전 어쨌든 늘 그런 생각입니다. 이 진영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요걸 또 키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그런 점 혹시라도 오해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입장 오늘 나와요? 아니면 곧 나와요? 좀 조만간 나올 조만간에.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황희도 이사님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항상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